네, 이 자리에 문병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민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서 올해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적십자 사랑과 봉사 사업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엔 6월 이른 더위가 유난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여름 지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대한적십자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네. 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봉사단체인데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고 대한적십자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다 하는 걸 이렇게 분명히 하시는 분들 좀 드물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적십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조직을 가진 그 국제적인 봉사기관입니다. 지금부터 153년 전인 1859년 스위스 청년 장 앙리 듀낭이라는 그 청년 실업가가 그 당시 이태리 북부 솔페리노라는 지방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솔페리노에서 이태리 통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연합군과 오스트리아 군이 한 30여만 명이 솔페리노에서 육박전을 벌이는데 한 4, 5만 명이 부상자가 쓰러져 있고 거의 그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한 반 이상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명이 아니겠느냐. 아군 적군 가릴 것 없이 부상자를 구호해서 살리자 하는 그런 인도주의 정신을 제창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는 그 아군 적군 가리지 말고 구상자 구호를 힘쓰자. 그래서 지금도 저 전쟁터에서 적십자 길을 들고 나가면은 양쪽에서 총성을 멈추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고, 그리고 평화시에는 전시회 부상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노약자 이런 사람들을 구호하는 그런 구호 업무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87개국이 참여되어 있고 전 세계 적십자 봉사원만 한 1억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1회 노벨 평화상을 장 앙리 듀낭이 수상을 했고 그 이후 3번에 걸쳐서 더 수상을 해서 총 4번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 대표적인 국제 구호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지금부터 한 107년 전에 고종황제 칙령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제 시대에는 그 상해 임시정부 산하에서 독립군과 그 재외 거주 동포를 위한 인도적인 적십자 사업을 전개를 했고 1950년도 6.25 전쟁 시에는 수백만에 이르는 피난민에 대해서 구호 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한적십자가 하고 있는 일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북 적십자 회담,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또 적십자 병원 운영, 적십자 혈액원 운영, 또 수재, 화재, 풍재 등의 그 각종 재난구호 사업, 또 청소년 적십자 사업, 기타 여러 가지 사회봉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약 500여 개 단위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단위봉사 조직이 있고 거기에 17,000여 명의 적십자 봉사원이 매월 약 한 9,000 세대에 대해서 쌀과 반찬과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국내 뭐 조그만 일서부터 진짜 큰 일까지 그렇습니다. 뭐 역사를 다루는 그런 구호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경기도 이 경기적십자사도 좀 이렇게 중점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올 하반기에는 어떤 역점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따로 있으십니까? 상반기가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요. 하반기에는 첫째로 요즘 그 급격한 지구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뭐 태풍, 홍수, 지진, 기타 이런 재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작년에 서울과 경기도에 이제 큰 수재가 발생을 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우선 적십자사는 금년에도 장마철에 대비해서 이제 곧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작년과 같은 그런 큰 비가 올 것에 대비해 가지고 긴급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유사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적십자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방대하니까 이걸 크게 4가지로 묶어가지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첫째는 불우 청소년 아동에 대한 봉사 사업. 두 번째는 독거노인에 대한 봉사. 세 번째는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한 봉사. 네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봉사. 이렇게 크게 4 카테고리로 규정을 해서 적십자 봉사 사업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좀 높여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런 활동을 하는 데는 재원이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재원 확보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그 경기도민들께서 아주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경기지사 최초로 적십자 회비 모금이 1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경기도가 1,100만이 넘는 그 가장 큰 자치단체인데 경기도의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적어요. 최소한도 더블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200~300억은 돼야지 도와줄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하반기에는 적십자 회비 이외에 정기적인 그 재원 마련을 위한 그 정기 후원 회원을 대폭 확대를 하고 또 이제 희망나는 명패 달기라고 해서 기관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 활동 이런 것들 다양한 기부 활동을 추진을 해서 재원 배가 운동에 박차를 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뭐 이런 회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회비가 이제 가정으로나 뭐 재료용지 이런 게 또 오지 않습니까?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뭐 연간 뭐 연중으로 낼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연중으로 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기간을 해주는 건 집중 모금 기간이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해보자. 그래야지 그의 사업을 전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안 낸 분들은 연중 아무 때나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로용지를 이용해서 내실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로용지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성의를 표시해서 특별 회비를 내주시면은 아주 훨씬 도움이 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 이렇게 내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연중 모금 캠페인 같은 것도 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데 모금 캠페인은 이제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저 효과를 생각해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어차피 이 회비를 가져야 재원으로 활용하고 물론입니다.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우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미래 장기 계획으로 뭐 뉴비전 2020을 수립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계획이고 비전인지 좀 듣고 싶은데요. 복잡합니다만 이제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적십자사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재난구조 전문기관입니다. 그 지진이 난다든지 전 세계적으로 지진, 해일, 뭐 태풍, 수재 이런 그 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첫째로 선진국형인 재난구호 체제를 구축하고 재난 시에 국내적인 공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력을 해서 갖출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래 이 적십자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응급처치법이라든지 심폐소생법이라든지 산악안전이라든지 수상안전 이런 것들이 적십자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런 적십자 고유의 미션인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다 완벽하게 갖춰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쪽을 좀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청소년 적십자 활동을 강화해서 글로벌 적십자 미래 인재 양성에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그 나라가 자랑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 적십자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때 청소년 적십자 학생 대표로 미국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고 그 후에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서 오늘 저렇게 큰 인물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위상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들어가고 했으니까 이런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적십자 인재를 많이 양성해서 국내적인 그런 그 리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에 좀 주력을 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안정적인 재원 마련입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그 시민과 함께 하는 나눔 프로젝트를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도 확산을 하고 또 안정적인 재원 마련도 도모하고 하는 이런 다목적적인 노력을
전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업도 재원 마련을 해서 하고 계신데 네.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게 계속 재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한적 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는 좀 매년 시민 참여를 해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사업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뭐 기부를 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예, 대표적인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추나 추동 4개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제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봄에는 1m 이론 자전 걷기 대회. 이게 1m를 걸을 때 1원씩 낸다. 그럼 5km를 걸으니까 5,000원이 내는 거죠. 올해가 10년째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2만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2만 명이 참석하면 1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다 각계 기관들이 협찬을 해서 한 2억 원 이상이 돼서 지금까지 누계 14만 명이 참석을 했고 10년간. 누적 모금액이 한 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금액으로는 그 취약한 가정에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그러니까 주거 환경, 주택 구조 같은 걸 개선을 해주고 또 연탄이나 이불, 전기, 장판 같은 걸 전달해 줘서 어려운 사람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전액을 다 쓰고 있습니다. 네. 여름철에 하는 사업은 이제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희망 나눔 경기도 400리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이 경기도 최남단인 안성에서부터 임진각까지 5박 6일 동안 학생들이 걷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각종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는 그 난치병 질병 환자를 치료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그 경기도 내에 있는 9개 삼성그룹 회사들과 같이 수원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공원에서 아나바다 자선대 바자회를 엽니다. 여기서 나온 그 모금액으로는 지난 4년간 그 다문화 가족, 그러니까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 이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외가 방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50여 가족을 보냈고요. 금년 모금액으로 가지고 금년 말에 캄보디아에 한 30가정 정도 외가 방문을 추진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결혼 이민 가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겨울에는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한 기아 체험 행사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점심 저녁을 굶습니다. 하루를. 그럼 한 끼에 10,000원치면 2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생활과 학습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은 요새 잘 살고 있지만은 배고픔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냐는 걸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행사. 이 4가지 추나트롱 행사가 가장 대표적인 행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재원 마련하기 위한 행사지만 또 청소년들이나 또 시민들에게 또 새로운 어떤 거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다목적적인 행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에서도 우리 회장님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지금 장마철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 적십자가 하는 일 중에 재난관리 업무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장마철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작년에도 이제 그 7월달에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뭐 서울은 물론 그렇죠. 동두천, 광주시를 포함해서 22개 시군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적십자에서 긴급 구호품 세트 한 6,000세트를 지원을 하고 또 이재민 한 2만여 명에 대한 구호 사업을 벌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그 금년에도 이제 이런 어떤 재해가 닥칠 길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재난구조 종합훈련 또 적십자 봉사원의 재난 구호 요원 양성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바로 어제도 오산천에 수재가 날 경우를 대비를 해서 경기 도내에 있는 봉사원 지도자들이 한 200명을 모아가지고 재난구조 도상훈련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장마철이 오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지사에는 그 재난장비로 이동 급식 차량이 3대, 또 이동 세탁 차량이 4대, 그리고 긴급 대응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고, 다량의 수천 세트의 긴급 부호품 세트를 비축하고 수시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달려가서 구호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4개 적십자 지사가 있는데 거기가 공조체제를 확립을 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토탈 재난 서비스를 다 하시는군요. 네.
우리 사회에 이제 보면 홀몸노인 또 조선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주민들 뭐 해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 적십자만의 특별한 지원 활동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조금 중복되는 면도 있는데요. 우리 적십자는 이제 미래 10년을 바라보고 적십자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4대 취약계층 지원 사업 해가지고 청소년 아동, 그다음에 독거노인, 또 다문화 가정, 또 북한 이탈 주민 요 4가지 계층을 중점 지원하는데 이 아동 청소년 한 1,000가구, 또 독거노인 한 5,000가구, 또 다문화 가정 500가구, 북한 이탈 주민 500가구를 선정해서 매월 적십자 봉사원과 1:1 결연을 해가지고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적십자 봉사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건강 여부를 확인하고 생필품과 밑반찬을 전달을 하고 또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대화를 해주고 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 6,000가구 등 경기도 내 약 2만 가구에 대해서 연중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한적십자가 다른 봉사단체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자꾸 시각을 자꾸 외국으로 국제적으로 좀 돌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적십자사도 국제적인 조직으로 이제 국제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마련하고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나요? 그동안 이제 사실 생각은 있어도 재원 부족 때문에 실시를 못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국제 구호 활동을 하는데 6.25 때 우리 우방이었던 그 필리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시민과 봉사자와 적십자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 장기적으로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은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 태국 등 10여 개국으로 확대해서 해당국 적십자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그쪽 다문화 가정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하는 거죠. 어떻게 뭐 우리 봉사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월 찾아가서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또 어려운 그 수석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또 쌀과 반찬도 제공해주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적십자사 찾아가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적십자에 연락을 해주시면 같이 봉사들과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에서 봉사활동에 남다른 또 보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이 청소년 문제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과 관련된 사건, 사고도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인간의 생명 존중을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제 적십자사라면은 각종 인도주의 사업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소년을 위한 이런 어떤 인도주의적 사업 이런 것들도 마련이 돼 있겠죠. 이 학생들과 지도자들로 구성된 청소년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국제 청소년 적십자 활동이 시작된 것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카나다, 미국, 호주 등의 청소년들이 전쟁 피해를 입은 유럽 청소년들한테 학용품 또 구호품을 모아 보낸 것을 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 6.25 전쟁 중에 인 그 1953년도에 부산 시내 중고등학생 약 200여 명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리 산야를 푸르게 가꾸기 위한 커다란 꿈을 가지고 꿈나무 1만 그루를 심음으로써 청소년 적십자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입시 공부 위주의 교육. 그래서 이제 인성 교육이 거의 그 잘 실시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 보니까 이 한국 가정은 애정 공동체가 아니라 대입 프로젝트 공동체라고 쓴 걸 봤는데 이 세계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기타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지나치게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뭐 인성 교육이 부재해서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우리 적십자가 좀 커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십자사도 그 청소년들이 인성에 포커스를 맞춘 청소년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봉사포시도 활동인데
사회복지시설과 자매 결연을 맺고 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은 참 봉사의 의미를 알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터득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학 중에는 해외 청소년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일본과 중국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과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 저개발국을 방문을 해서 해외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봉사 마인드뿐만 아니라 해외 견문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젊었을 때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외국에 다녀오면 머리에 남아서 앞서서도 우리 반기문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인생의 진로를 다시 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청소년 시절이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죠. 예. 그쪽에 문호를 좀 많이 개방하고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십자사가 참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이 모든 지구인들한테 희망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기도민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 담아서 해주시죠. 네. 요즘 그 세상살이가 너무 험난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서 행복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도 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 보내주신 정성은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귀한 사랑과 희망의 손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적십자사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희망을 나누는 일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명도 회장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예. 많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문병대 대한적 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문병대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